네, 전자기하학 1장 수업 보겠습니다. 스칼라 벡터인데 이게 이제 전자기하학이 왜 시작할 때 전기자기하학인데 이제 시작할 때 전기에 관한 얘기가 아니고 왜 이렇게 수학적 개념으로 시작하느냐, 이제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전자기하학이지만 전자기하학은 한편으로는 물리학이거든요. 물리학인데 그 물리학적 개념에서 봤을 때 이제 뭐냐면 이 부분은 전기는 이렇게 산술적 계산으로 되는 게 아니고 이렇게 벡터적 개념으로 봐야겠다. 벡터라고 하는 건 이제 뭐 크기와 있고 방향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물리적 양으로만 판단되는 게 스칼라라고 하면은 벡터는 이제 방향 있는 뭐 속도라든지 이렇게 되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중력이라든지 이런 개념들이 있어서 이거 두 가지를 같이 병행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차원에서 합니다. 특히 여기서 제일 강조하고 싶은 거는 벡터의 변화예요. 변화는 이제 미분이라고 하는 표현인데 미분이라는 개념이 여기서 여러분들이 아주 눈여겨봐야 되는 대목입니다. 이런 표현들이 이제 여기서 굉장히 여러분이 필요하다. 일단 스칼라라고 하는 개념은 이제 크기예요. 어떤 양적인 개념인데 우리가 보통 3 더하기 4는 뭐 7이다 이러면 이제 이건 양적인 개념이거든요. 3만큼, 4만큼 더하면 7개만큼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스칼라라는 건 이제 온도라든지 이런 어떤 크기의 양의 비교할 때 씁니다. 그래서 방향을 가지고 있지 않고 크기만,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이제 개념인데 크기만 갖고 있는 거예요. 이건 보통 이게 스칼라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돼서 나타나는 건 온도라든지 에너지라든지 뭐 질량이라든지 온도라든지 에너지 같은 거예요. 이런 것들이 이제 스칼라라고 해서 스칼라로 표현되는 양들이 상당히 있고 우리는 이런 양이 익숙하죠. 아주 어쩌면서 이런 거는 우리가 늘상 생활에서 봤던 거예요. 그런데 벡터라는 거는 크기 이제 뭐 이거는 우리가 일상적에서 보는 개념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벡터는 방향이 있어요. 방향. 크기는 물론 스칼라적 개념의 크기도 있지만 방향도 있어요. 어느 쪽으로 있는 게 있어요. 어느 쪽으로. 그 전개라든지 자개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에요. 전부 다. 힘이라든지 이런 것들이에요. 어느 쪽 방향으로 주어지느냐. 작용력과 반작용 이렇게 따졌든지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여기 들어가는 겁니다. 전자기하학에서 그러면 여러분 이제 전체적으로 앞부분에서는 전개가 앞에서는 주력이고 뒤에서는 자개가 주력이거든요. 전자기하학에서 전개 앞에 자개 뒤에 전자기하학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가는 이론에서 전개나 자개는 이게 방향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방향으로 따져서 크기와 방향 따져서 나온 건데 이 두 가지 개념이 이제 혼용돼서 나오니까 여기에 대해서 주의를 해야 된다. 이런 뜻으로 계속 나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제 단위 벡터라는 건 이제 크기가 1짜리 방향만 가진 거예요. 방향만 가진 단위 벡터인데 일단 I축으로 갔을 때 X축의 방향, X축 방향의 단위 벡터 1. 이제 I축이라고 하죠. X축이 이제 I, Y축은 뭐 J, Z축은 뭐 K. 이렇게 해서 이제 방향을 나타내는 지시값이 있어요. 이렇게 해서 요게 이제 이렇게 나눠주면 X 값만, X, Y, Z잖아요. Y 값만, Z 값만 이렇게 주어져서 크기가 1인 벡터들인데 실제로는 뭐 이렇게 되는 게 아니고 어떤 벡터를 줬을 때 X 방향으로 얼마, Y 방향 얼마, 뭐 높이를 얼마, 미사일 쏠 때 같으면 좌표가 있잖아요. 미사일 쏠 때 좌표가 있잖아요. 뭐 이렇게 이쪽 가로 세로 좌표 높이 얼마 이렇게 쏘지 않겠어요? 이렇게 되는 세 가지 좌표로 나타나는 방향 성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이렇게 표시할 수 있는데 A 벡터를 1, 2, 3 표시했다는 건 I축으로 1, J축으로 2, K축으로 3 된다. 이렇게 표시해서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크기는 이제 절대값이니까 이렇게 피타고라스로 해서 구하죠. 그래서 크기는 이렇게 구할 수 있고 여기서 이제 단위 벡터라고 하면은 단위 벡터는 이런 벡터를 크기로 나눕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벡터의 단위 벡터는 크기는 1이고 방향은 유지하는 거니까 크기가 루트 14잖아요. 루트 14로 해서 위에 그죠? I 플러스 2J 플러스 3K 이렇게 하면 이게 단위 벡터가 됩니다. 크기로 나눴으니까 크기는 1이 될 게 분명하고 각 크기로 했을 때 크기로 나눴잖아요. 벡터를 크기로 나눴으니까 크기는 1이고 이게 방향이 이제 다 정해지잖아요. 그러니까 단위 벡터를 줘야 이 벡터가 어느 쪽 방향으로 구체적 지시하고 있는지 어느 쪽 방향으로 가는지를 안다는 거죠.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 뭐 얘기를 하면 예를 들어서 1 더하기 1이 2가 된다. 스칼라에서는 1 더하기 1이 2잖아요. 1이 2인데 벡터에서는 1 더하기 1이 2가 되는 경우, 특수한 경우입니다.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되면 1 더하기 1이 1 더하기 1이 1 더하기 1이 이건 여러분 알다시피 루트 2잖아요. 루트 2가 될 거 아니에요. 1 더하기 1이 루트 2죠. 45, 이게 90도가 되면 사이각이 90도가 되면 만약에 180도가 되면 180도가 사이각이 180도가 되면 이건 1 더하기 1이 0이에요. 0. 그죠? 이쪽 1이니까 완전히 같은 방향으로 1 더하기 1일 때가 1 더하기 1일 때가 이때만 2이고 방향이 어떻게 되는지를 구축하면 다 달라지는 거예요. 벡터는. 그죠? 변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건 이제 각도, 사이각도가 중요하다. 어떻게 결합되느냐죠. 어떻게 결합되느냐. 전기는 이런 부분의 생각이 굉장히 중요하다. 여러 가지 국면에서 나온다. 이런 뜻이에요.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이제 스칼라, 이거 이제 곱입니다. 이제 덧셈 뺄셈은 쉬워요. 그죠? 덧셈 뺄셈은 이제 예를 들어서, 덧셈 뺄셈이라는 건 뭐, A 벡터 더하기, A 벡터가 뭐, A 벡터가 뭐, AI 플러스 BJ, 이거, B 벡터가 만약에 CI 플러스 DJ다. 그러면 이 두 개를 갖고 A 벡터 플러스 B 벡터를 한다는 건 쉽죠. 각각 더하면 되죠. A 플러스 C에 I 플러스 B 플러스 D에 J 이렇게 되면 돼요. 그죠? 각각 자기 성분끼리 더하면 돼요. 이렇게 더하고 이렇게 더하면 됩니다. 이렇게 더하면 돼요. 이게 이제 어떤 개념이냐. A 벡터 플러스 B 벡터에서 이게 A 벡터, B 벡터면 두 개를 더한다는 건 결국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더하기예요. 이게 A 벡터 플러스 B 벡터죠.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긴 축에서 이렇게 나오죠. 이게 A 벡터 플러스 B 벡터예요. 근데 그리고 이제 만약에 그 A 벡터 빼기 B다. 그럼 어떻게 되냐? 그 A 벡터 빼기 B 벡터라면 어떻게 되냐?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냐면 빼기가 되면 어떻게 되냐? 빼기 되면 이거 다 빼게 되면 됩니다. 이거 다 빼게 되면 돼요. 이건 어떻게 되냐면 A 벡터 빼기 B 벡터면 요게 A 벡터 빼기 B 벡터. A 벡터 빼기 B 벡터. 이거 굉장히 요거 중요한데 어떻게 보면 두 점 사이의 거리를 구할 때, 두 벡터 사이 위치가 사이의 거리를 구할 때 이렇게 구하거든요. 빼기로 구합니다. 그래서 A 벡터 빼기 B 벡터면 B 머리에서 A 벡터로 가는 방향에 이 짧은 대각선이 B 벡터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덧셈 뺄셈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서 뭐냐면 이제 이걸 다 건너뛰어서 이제 곱셈으로 가는 거야. 두 벡터를 곱한다는 거. 벡터의 크기를 곱하는 거니까 크기를 곱한다는 건 어떤 개념이냐. 여기서부터 이제 여러분들이 좀 봐야 될 게 좀 있는 거예요. 두 벡터를 곱했을 때는 어떻게 되냐. 여기 보시면 하나는 스칼라 곱이에요. 스칼라 값에 스칼라 양식으로 곱하는 게 있고 하나는 벡터 곱이 있습니다. 스칼라 곱은 A 도트 프로덕트 A 도트 B가 돼 갖고 이거는 어떤 경우냐면은 우리가 힘에 관한 걸 구할 때 힘이 뭐냐면 힘이 우리가 이제 어떤 물건을 얼마만한 거리를 이제 이동을 시켰을 때 어떤 힘으로 이거 우리가 얼마만큼 일을 했냐 에너지죠. 똑같은 일은 힘 곱하기 거리예요. 이렇게 구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힘이 뉴턴이잖아요. 뉴턴 메타가 이제 단위가 이제 이것이 뭐랑 똑같냐면 주라고 똑같거든요. 에너지하고 똑같아요. 이게 힘이에요. 힘인데 만약에 이렇게 됐는데 아까랑 똑같은데 이쪽으로 만약 끌었다. 끈을 갖고 이렇게 끌 수 있잖아요. 끈을 갖고 끌었어요. 이만큼 이동했어요. 이렇게 이동했을 때는 어떻게 되냐? 이거 F- 했을 때 어떻게 되냐? 이때는 말이죠. 이렇게 잡아당겨도 이쪽으로 작용되는 힘으로 환산을 해야 돼요. 그게 뭐죠? F- 코사인 세타예요. 곱하기 S가 되죠. F- 코사인 세타가 이 방향으로 변환된 일의 양이에요. 그죠? 요렇게 끌어당기는 걸 이렇게 끌고 나면 코사인 세타 하면 요 방향 일로 변환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랑 똑같은 거예요. 내적이라고 그러잖아요. 내적 그래서 A 벡터 크기, B 벡터 크기 곱하기 코사인 세타로 구합니다. 이렇게 구하면 내적이라고 그래서 두 벡터 사이에 걸려 있는 일의 크기를 구할 수 있어요. 일의 크기를 구할 수 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구한 값은 뭐겠어요? 이건 스칼라 곱이니까 당연히 스칼라 값을 구할 수 있죠. 크기로 나옵니다. 당연히 크기로 나오는데 크기로 나온다는 건 뭐냐면 IJK가 없어져서 구하는 건데 코사인 세타니까 코사인 세타는 0도, 내각 0도, 코사인 0도가 1이잖아요.
코사인 그래프는 코사인 0도가 1입니다. 1이니까 이 자기 축끼리 곱하면 그 이렇게 II나 JJ나 KK를 곱하면 값이 1이 되고 코사인 90도가 0이니까 서로 다른 축끼리 곱하면 다 0이 됩니다. 요것도 굉장히 기억해야 되죠. 완전히. 그래서 만약에 A 벡터가 이렇게 됐어요. B 벡터가 이렇게 됐어요. 두 개를 곱하면 어떻게 되냐? 곱하면 이렇게 곱하겠죠. 당연히 곱하면 이렇게 곱하겠죠. 이렇게 곱하겠죠. 그래서 곱해서 이렇게 이제 값이 나왔다고 할 때, 4개로 나오잖아요. 4개 나왔다 했을 때, I축과 I축을 곱한 거는 이건 1이니까 그냥 그대로 A와 B가 이제 AX, BX가 나오는 거고, 이렇게 다른 축이 곱하면, 이건 0 되는 거죠. 0 되는 거죠. 이거 다른 축끼리 곱하면 0 되는 거예요. 없어지고, 이것도 나오는데 JJ가 1이니까 반대 YY 돼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스칼라 곱은 A 벡터, B 벡터를 곱한다 그러면 이제 만약에 A 벡터가 만약에 그 AI 플러스 BJ, 그 다음에 B 벡터가 만약에 CI 플러스 DJ인데 이 두 개를 곱한다. A 곱하기 B 한다 그러면 뭐냐면 AC죠. AC 플러스 BD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돼서 구할 수 있어요. 이건 IJK가 없으니까 이건 스칼라형이잖아요. 크기가 나옵니다. 두 벡터의 곱은 이렇게 곱한다. 이게 앞에서 했던 얘기고 보통 이렇게 구한다. 두 개 곱하는 거. 그래서 이거는 물리적인 이제 그 크기의 곱을 얘기합니다. 두 번째 이제 벡터 곱인데 벡터 곱이라는 건 이게 이렇게 곱하는 거예요. 크로스로 곱하는 겁니다. 우리가 보통 곱하기 할 때 쓰던 이 부하로 씁니다. 이건 뭐냐면 벡터 곱이라는 건 이제 기본적으로 벡터 곱이라는 건 A 벡터 곱하기 B 벡터에서 B 벡터를 A 벡터 쪽으로 회전시키는 거예요. 회전시키는 거예요. 회전시키면 이 크기는 이 수직인 축에 이렇게 감기는 거예요. 이렇게 감기는 거라서 이쪽에 회전력으로 가해집니다. 회전력으로. 이거 회전이에요. 회전인데 이 회전력의 크기는 이 두 개의 벡터가 이루는 이 평행사변의 면적하고 똑같습니다. 회전력의 크기가 뭐냐면 이 평행사변형 두 변으로 A와 B 벡터를 두 변으로 하는 평행 사변형의 면적이에요. 면적만큼의 크기로. 그러니까 면적만의 크기니까 밑변 곱하기 높이잖아요. 높이가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높이가 결국 뭐냐면 셋하면 A 사인 세타가 되는 거죠. 높이는. 그래서 A 사인 세타 곱하기 B가 돼갖고 AB 사인 세타가 돼서 이렇게 나옵니다. 평행 사변형의 면적만한 힘으로 회전한다. 회전하는데 이렇게 돌아서 회전하는 요 방향의 축이 이제 Z축이죠. Z축이 됩니다. 그래서 A 곱하기 B하고 B 곱하기 A하고는 다릅니다. 이건 다른 거예요. 왜냐하면 A 곱하기 B는 B에서 A 쪽으로 이렇게 하는 거고 B 곱하기 A는 A 쪽에서 회전하는 거니까 아래쪽으로 가잖아요. 방향 반대예요. 반대. 그러니까 A 곱하기 B는 마이너스 B 곱하기 A예요. 방향이 반대예요. 방향이 반대다 이거예요. 자, 그런데 뭐냐면 이거는 사인 세타니까 0도에서 0이잖아요. 그래서 자기 축끼리 곱하는 건 0이에요. 아까 이제 스칼라 곱에서는 자기 축끼리 한 게 1이었고 다른 축하고 하면 없어지는 건데 이번에는 자기 축끼리 한 건 다 0이고 사익관계니까 90도가 되면 1이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 1이 되는 건데 이렇게 되는 건데 이게 뭐냐면 I축 곱하기 J축 하면 이건 K축으로 가고 JK는 I, KI는 J 그래갖고 순방향 HIJK잖아요. HIJK면 이 방향으로 간다. 그러면 이제 I 곱하기 J는 K축으로 가는 거예요. JK는 J 곱하기 K는 I가 되죠. 거꾸로 만약에 IJK에서 이 방향으로 돈다. 거꾸로 돈다 그러면 이때는 마이너스가 붙어야 돼요. 그죠? J 곱하기 I는 마이너스 K가 되죠. 이렇게 도는 걸로. 방향이 반대로 되면 이렇게 되니까 반대 방향이잖아요. 그죠? 완전 반대 방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IJK 이렇게 가야 돼요. IJK 이렇게 와야 돼요. IJ 곱하면 K가 되고 거꾸로 되면 마이너스 K가 되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뭐냐면 이건 방향에 관한 얘기예요. 방향. 여러분들이 수학 공부를 하자고 하는 게 아니고 이게 방향이 매우 중요해요. 합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방향이죠. 요것과 요것이 합해졌을 때 어떻게 되겠느냐 중요하잖아요. 이런 것들을 이제 구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이제 막 현상으로 들어가면 이상하게 3 더하기 4가 5가 되는 경우가 많더라 이거예요. 3 더하기 4가 이제 우리 7로 알고 있었는데 근데 여러분 3 더하기 4는 5가 될 수 있어요. 이게 성분이 다른 거거든요.
이런 경우에 전기가 설명해야 되는 부분이 많은데 이제 그걸 이제 벡터나 스칼라나 또는 또 다른 방법으로 설명하는 방법을 찾습니다. 이제 그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두 벡터가 만약에 곱해졌다면 또 역같지만 역시 이렇게 곱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곱해서 나온 값이 이렇게 4개가 나올 텐데, 당연히 4개가 나올 텐데, 만약에 자기축끼리 곱한 거는 0도니까 0이잖아요. 이건 0이에요. 반드시 0입니다. 자기축끼리 보면 0이고, 다른 추인데 IJ는 K로 간다 했잖아요. 이렇게 보죠. K로 가고. 요거는 JI니까 마이너스 K로 가겠죠. 결국은 이거는 AX축 BY에 마이너스 AY에 BX에 이렇게 K축, 이렇게 갑니다, 이제. 결론적으로 K축의 값으로 간다.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건 이게 면적이다. 면적만큼의 힘을 회전한다. 그래서 자계로 가면 다 회전입니다. 회전으로 가요. 전부 다 자계. 전계 쪽에서는 스칼라 곱이 들어 있는데 자계 쪽에 가면 전부 다 벡터가 돼요. 뭐 토크가 어떻게 되냐, 뭐 예를 들어서 기자력이 어떻게 되냐, 뭐 이렇게 나올 때는 전부 다 이제 벡터로 가서 뒤에 가면 플레밍, 여러분이 그 유명한 플레밍도 등장하는데 전부 다 뭐냐면 회전으로 가요. 회전으로 가고 회전은 전부 다 벡터로 가면 이해합니다. 이 얘기가 그 전자기학 중반 이후에는 뭐 줄기차게 등장을 하게 돼요. 벡터라는 얘기의 이해가.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의 이해가 필요합니다. 1장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이거를 설명하려고 한 거예요. 이걸. 벡터의 미분. 미분이라는 건 변화한다는 거예요. 변화가는 거예요. 미분, 적분 이런 얘기 아니고 그냥 미분 그러면 변하는 거야. 변화가는. 전류가 흐른다. 강이 흐른다. 다 변하잖아요. 구름이 지나간다. 다 변하잖아요. 전류가 흐른다. 변하잖아요. 이걸 다 어떻게 표현하냐. 미분으로 표현한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건 뭔가 살아서 움직이는 건 다 미분이에요. 그죠? 미분인 겁니다. 정지. 움직임이 없다. 이게 죽은 거예요. 그죠? 그렇게 보면. 그렇게 볼 수 있잖아요. 근데 세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세 가지가 있는데 하나가 뭐냐면 하나는 그라디안이라는 게 있고 하나는 다이버전스라는 게 있고 하나는 로테이션이 있어요. 로테이션이가 있습니다. 회전이죠. 로테이션이 있죠. 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여기 나블라라고 하는 게 이제 들어갑니다. 나블라. 이게 나블라라고 하는 건데 나블라에서 이제 나블라는 미분이라는 표현이잖아요. 이거 다 미분이잖아요. 편미분이잖아요. 미분이잖아요. 미분입니다. 세 개 각각의 축에 대해서 미분 연산자를 한 거예요. 이미 스칼라 값이니까 이걸 전위라고 그러죠. 전위. 우리가 보통 전압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전압은 스칼라예요. 스칼라니까 크기만 있는 거. 온도랑 똑같은 거예요. 온도랑 똑같은데 그게 떨어졌을 때 이렇게 곱해놓으면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어요. 그 온도에 대한 변화죠. 그래서 이게 스칼라 값이 됐을 때는 스칼라 값이 돼서 들어간 스칼라를 만약에 스칼라에 대한 변화죠. 어떤 스칼라에 대한 전위에 대한 변화는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벡터로 나타나는 거예요. 이거 뭐냐면 기울기라고 해서 그라디안 V 그러면 전위 경도 이렇게 표현했어요. 이건 전위 경도라고 그래요. 전위 경도라는 거 기울기라는 뜻이에요. 기울기. 오르막길. 전압이 점점 커져가는 거. 마이너스 그라디안 그러면 점점 내려가는 거. 이렇게 뜻합니다. 어느 쪽으로 내려가다. 산꼭대기에서 볼 땐 어느 쪽으로 내려가는가. 그죠? 이게 볼 때 전위 경도라고 할 수 있어요. 전압이 위에 있다고 하면 전압이 낮은 쪽으로 막 변해간다. 어느 쪽으로 하는 거죠. 어느 쪽 경사가 제일 빠르냐. 어느 쪽으로 하는 게 제일 빠르냐. 그죠? 이런 거죠. 다이버전스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건 양의 크기의 변화예요. 크기의 변화인데 이건 스칼라예요. 결국 벡터가 들어가갖고 스칼라로 떨어져요. 이거 스칼라잖아요. IJK가 없으니까 이거 스칼라거든요. IJK가 없으니까. 요 값에다가 요거를 스칼라로 곱했으니까 뭐냐면 앞에서 봤듯이 II는 없어지잖아요. 이거 1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곱해지면 요것만 딱 나오죠. 이렇게. IJK가 없어지고 요 값만 나와요. 요 값만 나와서 요렇게 나오는 걸 이거 이제 크기잖아요. 크기만. IJK가 없어졌잖아요. 이제. 크게 나서 이건 이제 얼마나 작년에 뭐가 몇 개 있었는데 금년은 뭐 몇 개냐. 이게 변화할 때, 양적인 변화를 따질 때 합니다. 그래서 이런 표현에 이런 표현이 엄청 중요하다 하죠. 그래서 앞으로 나와요. 예를 들어서 크게 봐서 이제 어떤 게 있냐면 여러분 전철에 가시면 위에 이제 그 전기 공급하는 선 있잖아요. 전철 열차 바로 위로 선이 지나가잖아요. 그 선이 25kV에 25,000V짜리예요. 25,000V짜리인데 이 열차 위에 선이 여기 플랫폼에 아저씨가 이렇게 있어요. 아저씨가 이렇게 있는데 25,000V에서 이게 전압이 그대로 받으면 이 사람 죽죠. 이 거리에 대해서 전압이 이렇게 쭉 낮아져서 이 사람한테 영향을 얼마나 주느냐인데 그래서 전압이 이렇게 낮아져 가는 걸 그라디안 V라고 해요. 마이너스 그라디안 V. 뭐죠? 전개는 전위가 낮아져 가는 과정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전압이 전개란.
전개는 전압이 높은 데서 낮은 곳으로 이제 쭉 흘러가는, 낮아져가는 과정이에요. 이런 그래프잖아요. 이걸 전위경도라고 그러잖아요. 전위경도. 전개. 전위경도는 높아져가는 거. 전개는 낮아져가는 거예요. 이렇게 나는데 어쨌든 낮아. 이렇게 표현할 때 쓰는 말이에요. 그 다음에 다이버전스는 엄청 많은데 다이버전스 I가 제로다. 뭐죠? 전류에 크게 변화가 없다는 거야. 무슨 말이냐? 들어온 대로 다 나가고 있다는 거야. 전기는 어느 점에서 볼 땐 전선에서 들어온 전기는 다 나간다. 키르호프 법칙이죠. 키르호프의 법칙이에요. 들어간 회로에 어느 회로에 들어간 전류가 I1, I2다 그러면 나간 전류 I3, I4다 그러면 들어간 전류 합은 나간 전류 합과 같다. 키르호프 법칙이거든요. 이거를 뭐 어떻게 표현하냐? 단번에 이렇게 표현해요. 들어온 전류는 다 나간다. 중간에 생성되거나 없어지지 않는데 들어온 대로 다 나간다는 거잖아요. 그죠? 다이버전스 B가 제로다. 자석 밀도가 제로다. 뭐냐면 자석에서 N극과 S극이 있을 때 N극에서 자석이 나오는데 다 S극으로 들어간대요. 전체가 빠짐없이. 여기서 100만 개 나오면 여기 100만 개 들어간다는 거죠. 나온 대로 들어간다. 이게 제로. 이런 표현을 씁니다. 이런 표현이 굉장히 처음부터 끝까지 막 나오니까 일장에서 좀 이해를 하고 가자. 이런 뜻이에요. 이런 뜻으로 이제 하는 얘기입니다. 다이버전스라는 건. 그래서 이런 표현에 엄청 익숙해져야 돼서 질문도 이렇게 물어볼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질문도 여기에 대한 질문이 나올 때도 이게 사실 일장에서 제일 중요한 질문일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다이버전스가 이렇게 해야 됩니다. 나블라 쓰고 나블라에서 뭐 이렇게 됐다. 요게 벡터다. 그럼 이건 뭐겠느냐? 이게 다이버전스예요. 다이버전스는 벡터가 들어가서 스칼라가 됩니다. 스칼라로 나와요. 그라디안은 다 스칼라가 들어가서 벡터로 나옵니다. 로테이션은 벡터가 들어가서 벡터로 나오죠. 그러니까 요렇게 나오는 거기 때문에 어떤 성격이냐, 이게 어떤 성격으로 나오느냐, 이게 뭐가 들어갔냐는 걸 단박에 할 수 있는 거예요. 둘 다 표현은 이렇게 되지만 스칼라가 들어가면 이건 그라디안이구만. 벡터가 들어가면 이건 다이버전스구만. 이렇게 구별하는 것이 문제화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제 그런 문제 훈련이 필요합니다. 약간만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걸 구별하는 눈이 필요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로테이션이 세 번째인데 로테이션은 회전이죠. 돈다는 거예요. 회전. 이거잖아요. 그죠? 돈다는 거예요. 회전해서 컬 똑같은 말 씁니다. 다 똑같은 표현이에요. 로테이션 그다음에 요것도 다 똑같은 표현이에요. 그래서 1, 2, 3, 4 때 이렇게 또 새로운 거 하나 주고선 답이 뭐냐 이렇게 물어보기도 해요. 나놓고 기억자인데. 이렇게 풀라고 하면 IJK 넣고 이거 넣고 나블라 넣고 그다음에 이거 넣어서 회전시킵니다. 그렇게 정리하면 이렇게 해서 만약에 정리하자고 하면 요 I축, J축, K축에서 뭔가 I, J, K가 와야 되는데 요 사이에는 뭐가 있냐면 I축에 대한 값을 구할 때는 요 값 다 빼고 여기만 살짝 집어넣으면 돼요. 여기다가. 요거예요. 그러니까 I축에 대해서는 뭐죠? DY분의 D, DZ분의 D, 그 다음에 EY의 EZ예요. 요것이 I축. 그러니까 요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곱하고 이렇게 곱할 건데 이렇게 곱한 걸 마이너스를 볼 쓰거든요. 이걸 곱하면 어떻게 되냐면 보면 I축은 DY분의 DEZ 빼기 요 곱한 거. 그죠? DZ분의 DEY 이렇게 된다는 거죠.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럼 J축은 어때냐? J축은 J축 다음에 이렇게 J축 들어가면 J축에는 요거 빼고 난 요거 집어넣으면 돼요. 그죠? DX분의 DZ분의 D, EZ. 요거부터 들어가는 거예요. 이거 들어가고. 일단 저거 들어가야죠. DX분의 D에 EX. 이렇게 들어갑니다. 첫 번째는 요거, 그 다음에 요거, 그 다음에 세 번째 건 K 할 땐 요거 두 개. 이렇게 들어가겠죠? 이렇게 들어가면, 이것도 이렇게 들어가니까 J축에 대해서 이렇게 곱할 거니까 DZ분의 EX 빼기 DX분의 요거잖아요. EZ.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K축 들어갈 때는 마찬가지로 KR 다 빼고 요것만큼만 여기 들어가면 되죠. 그걸 전개하면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전개하는 방법을 써서 곱셈을 할 수가 있다요.
이렇게 하면 다 안 하더라도 괜찮은데 어쨌든 이런 방법을 합니다. 이 일장에서 제일 중요한 건 벡터의 미분 형식에 대해서 여러분이 좀 눈여겨보는 게 필요하다. 뭐 수학적인 방법이지만 전기가 벡터라는 개념이 상당히 중요하다. 스칼라라는 개념은 에너지를 구할 때나 뭐 이렇게 전기 구할 때는 들어가지만 주로 이제 우리가 나중에 힘을 구한다든지 나중에 뭐 전기의 자격 구할 때는 다 벡터로 갈 수밖에 없다. 플레밍 구할 때 전부 다 벡터죠. 뭐 다 플레밍 구할 때 힘 구할 때 뭐냐면 뭐 Li 곱하기 B예요. BIL의 사인 세타죠. 전부 이렇게 가요. 토크로 구할 때도 마찬가지. 토크로 할 때는 MLH의 사인 세타인데 이것도 결국 뭐냐면 이건 뭐냐면 M 곱하기 H예요. 전부 다 벡터입니다. 벡터. 이런 게 굉장히 많아서 나중에도 많이 강조할 텐데 이런 형식을 취하니까 이건 수학적으로 조금 보는 눈이 조금 연습이 필요하구나. 그럼 이제 수식을 볼 때 여러분이 빨리 이게 뭐구나. 이게 된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 다음에 스토크스 정리인데 스토크스 정리는 이렇게 이게 이제 선이 C예요. C, 라인. 줄 따라가는 거는 면 따라가는 건 똑같은데 이게 뭐냐면 면이에요. DS니까죠. 로테이션 2로 한 건 똑같다. 이렇게 갈 수 있는데 이거 선적분과 면적분 이거 똑같다는 거잖아요. 나중에 수식을 계산하면서 이제 이런 대목이 살짝 나옵니다. 이제 뭐 이제 전개하다가 나온 대목인데 선적분과 면적분이 똑같다. 무슨 얘기냐면 만약에 이런 이제 밭을 농사를 짓는데 추수를 한다. 추수를 이렇게 뭐 조그마한 기계 갖고 쭉 가면서 농사를 짓는다. 이렇게 추수를 해갖고 얻은 양하고 똑같은 추수 방법인데 이렇게 불도저 같은 걸로 이렇게 싹 쓸어 갖고 담는 거하고 담는 거하고 똑같다. 이렇게 싹 쓸어서 싹 휘잡는다가 로테이션이에요. 로테이션이 이 면을 다 쓸어 갖고 담는 거하고 줄 따라서 모은다. 이렇게 할 수도 있어야죠. EDL 줄 따라서 다 모아드린다는 거고 면에서 다 휘젓고 얻는 거하고 결국 거기서 거기다라는 거죠. 이렇게 하는 게 이제 뭐냐면 변환식이에요. 변환식인데 나중에 자속에 관한 거 할 때 이게 등장합니다. 자속에 관할 때 C의 ADL이 이게 먼저 벡터 포텐셜인데 이게 결국 뭐냐면 S의 로테이션 ADS가 돼갖고 이것이 BS가 되는 바람에 나중에 자속 밀도를 로테이션 A로 표현하는 거예요. 벡터 포텐셜 써서 이런 대목이 이제 등장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이해의 확장이죠. 생각의 확장을 돕는데 도움이 되는 수식이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선이 면으로 가는 건 이건 이제 선적분에서 면적분 가는 식이다. 이게 스토크스의 법칙이다. 이게 스토크스의 법칙. 스토크스의 정리잖아요. 스토크스예요. 이거고 그다음에 이제 이렇게 가는 게 있고 선적분에서 면적분으로 한다. 이거고 그다음에 가우스의 발산 정리. 이건 면적분에서 최적으로 하는 거예요. 면에서 자잘한 조그마한 면에서 얻어지는 전속은 전체 덩어리에서 바깥으로 발산되는 양하고 다를 게 없다. 그죠? 이거 모으면 다 똑같다는 거죠. 결국은 크기의 변화예요. 크기의 변화. 이렇게 나온 이것도 역시 수식 변환해서 씁니다. 면적분에서 최적적분을 할 때 이 면을 작은 면을 여러 가지 해서 구해서 합산을 한 거하고, 그죠? 각 동네마다 난 거 다 합산하는 거고 국가적으로 전체적인 덩어리에서 바깥으로 나간 걸 다 모으는 거고 차이가 없다. 앞에서 봤던 거랑 같은 개념인데 이걸 조금 차원을 바꿔서 환산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1장 문제 봤어요. 1장 보니까 앞이 깜깜하다 생각할 수도 있는지 모르겠는데 전자기학은 약간 이런 생각을 좀 갖고 있는 게 좋습니다. 가능하면 수식적 표현에서 제가 수학적으로 뭐 해석하는 것들을 많이 선보일 건 아니지만 수식이 가지고 있는 그 느낌, 수식이 갖고 있는 어떤 이해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여러분들이 조금 이제 이해가 좀 가서 좀 상상이 가는 공부가 되도록 그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